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2.4% 떨어졌습니다. 62평에 바짝 붙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그리고 하락할 수 있는 악재들,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을 때 시장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가 결정이 나는 건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은 여기 1월 달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 횡보하는 기간도 있었지만 2월 한 말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증시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나온 하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3월 6일 날 하락했었던 부분을 본다면 거의 한 장중에 한 7% 정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종가 기준에서 5%대 하락 구간이 있었지만, 이렇게 나왔었던 하락 구간에서 발생했었던 할로자임과의 특허 분쟁 소송,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이 자꾸 뭐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사실상 24년도에 많이 올라간 것은 맞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려오고 있지만, 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알테오젠의 실적이 아직 인식되지 않았다. 그리고 알테오젠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지금 기준에서니까.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 주가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 주가 대비해서 현재 지금 시가총액, 오늘 종가 기준에서 시가총액이 19조 2천억이거든요. 19조 2천억인데 이 19조 2천억에 대한 가격을 실적으로 누를 수 있겠느냐. 이건 머크에서 판매하는 키트루다의 판매 로열티를 받는 것만으로도 이거 이상은 상승이 가능하다. 이 구간에서 제가 60만 원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45만 5천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40만 원을 돌파하는 이 구간에서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때 할로자임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할로자임 얘기가 나왔었던 11월 11일, 정확히는 12일입니다. 12일부터 진행이 됐는데, 이때 할로자임에서 특허 분쟁 소송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머크에서 소송을 먼저 걸었습니다. 특허 무효 소송. 그리고 나서 골드만삭스에서 할로자임을 언급하면서 할로자임도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왔고 하락 구간이 강하게 발생한 거죠. 그리고 요날 많이 빠진 날 있죠. 11월 21일 날. 이때가 어떤 날인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형인우 대표 있죠. 지분을 5%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5%는 지분 공시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5% 이하로 갖고 있으면 지분 공시를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형인우 대표가 굳이 11월 21일 날 최종적으로 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5%를 넘겨놨어요. 알테오젠의 지분 5%면 평가 금액으로 1조 원이 넘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보라는 이야기를 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형인우 대표가 정보라기보다, 그쵸, 할로자임과의 소송권,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11월 21일 날 지분 확보를 했을까요? 이 자체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왜 이때 지분을 다시 5%를 넘겼을까? 원래 형인우 대표가 8월 달 있죠. 8월 달에 매도를 한번 했거든요. 8월 4일인가 그래요. 이게 언제냐면 요날입니다. 요날이에요, 요날. 8월 5일이네요. 자, 내용 보시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강하게 빠졌죠. 코스피가 무려 하루 만에 10%대의 하락 구간이 발생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 아무리 알테오젠이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주도주군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최소한의 안정 구간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형인우 대표가 매도를 한 이유는 다른 종목군들도 가지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주가가 빠지니까 담보 부족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이 담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알테오젠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고, 정확하게 거의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왔던 하루에 몇 프로 빠진 겁니까? 이거 보면 20%가 넘게 빠졌었던 11월 21일 날 굳이 구태여 이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을까요? 그 전에 사전적인 내용들에 대한 파악이 안 됐으면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한 가지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죠. 11월 8일 날 나왔었던 재료예요. 이게 ADC, SC. 어디냐? 다이치상교예요. 다이치상교가 4천억 원대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뭡니까 이거? 그쵸? 할로자임 건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생각했겠죠.
이걸 모르고 있었다? 말도 안 됩니다. 그쵸?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제반 사항, 특허 관련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무시하고 했다? 이 자체는 말이 안 된다. 특히나 머크하고 그쵸? 머크가 어딥니까? 3세대 항암제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키트루다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빅파마입니다. 그쵸? 뭐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로페시아라고 탈모 치료제가 있습니다. 탈모 치료제도 세계 1등이에요. 그게 머크예요. 여기서 과연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했다 이 자체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은 할로자임에서 뭐 특허 분쟁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시장 기준에서 봐야 된다. 지금 미증시의 움직임이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건 미증시의 움직임은 어떤 것 때문입니까? 관세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이끌어가고 있는 내용들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트럼프가 만들어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어요. 실제 있습니다. 실제 관세 부과가 시작됐었던 1분기 트럼프 취임이 1월 20일이니까 1월 20일 이후부터 관세 부과가 시작이 됐죠. 더 늘린 부분이. 그러면 지금 3월달 거의 한 중순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뭡니까? 앞으로 1분기 미국의 예상 GDP가 어느 정도 나올지 이게 마이너스 2%대로 잡힙니다. 자 그러면 GDP 자체가 꺾이고 지금 미국 내 물가가 장난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기업들의 조금 어려움을 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서 나오면 경기 침체, 그렇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뭐 핀코도 그렇고 JP 모건도 그렇고 대략 한 경기 침체 우려를 낮은 쪽에서는 15에서 20%, 많은 쪽에서는 한 30% 내외 정도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치가 4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커집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자 보세요. 제가 나스닥 지수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 나스닥 지수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느냐? 최소한 나스닥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가야 여기서 나오는 코스피의 움직임 그리고 코스닥의 움직임이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스피와 코스닥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합니다. 근데 반등하는 과정에서 이격이 또 벌어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조정받는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이런 조정이 최소한의 안정 구간, 주가가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 빠집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최소한의 안정 구간은 언제 오겠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미증시가 안정적인 움직임에 왔을 때 반등을 계속해서 뭐 V자 반등한다, 수직으로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락하는 그냥 큰 거의 뭐 반등 없이 그냥 줄줄줄줄 흐르잖아요. 이것 자체가 트럼프가 만든 관세 이걸로 인한 미국의 경기 침체 이런 것에 대한 영향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경기 침체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주가는 빠졌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높은 금리를 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이힐드 채권 금리입니다.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트럼프 취임 초반부터 거의 한 0.3%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낮은 수치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그때 주식시장은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나스닥보다 코스피 코스닥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려면 나스닥의 안정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점. 오늘도 하락하는 부분이 발생을 했지만 뭐 소송 관련된 문제나 알테오젠에 대한 자체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시장 그리고 전체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62평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쵸? 그리고 돌리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게 맞습니다. 이래야 정석이에요. 주식은 자 61평까지 빠집니다. 그러면 62평까지 빠지고 나서 매수할 거냐? 그러면 62평에서 더 밀려버리면 손절할 건가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이미 이쪽 1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수 구간을 잡아놨고 높은 수익 구간에 있었을 때 20% 중반대까지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한 10% 내외 정도의 수익 구간을 유지하고 있는데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다. 물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이유가 알테오젠 시가총액이 지금 실적 대비해서 높은 건 사실입니다. 19조 2천억이니까. 근데 알테오젠 실적 어때요? 적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알테오젠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느냐? 적자니까. 적자는 뭐예요? 좋아질 일밖에 없다. 하지만 좋아지는 부분에서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19조 2천억. 높은 주식입니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등이에요. 근데 25년 4분기부터는 실적 인식, 즉 키트루다 매출, 로열티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판매에 대한 로열티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키트루다 판매량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주가는 이미 올려놔야 세력들도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로자임 요즘에 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할로자임 관련된 내용 여기 11월 11일 그리고 지금의 상황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 보더라도 주가 하락에 있어서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시장 기준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장 기준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부분, 그리고 알테오젠의 반등을 확인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매매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는데 종목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최소한 시장이 안정 구간에 있을 때 종목들이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실제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 오늘은 매매 구간이 있었습니다.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없었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장 전부터 이야기를 드려왔고요.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 장 중에도 그쵸? 두산에너빌리티 못 잡았으면 지금도 가능하다. 잡으면 된다. 그렇죠. 오늘 뭐 3%대 상승이 나왔는데 뭐 그렇게 뭐 시장 기준에서 나쁜 움직임을 보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오늘은 반도체 쪽에서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존 주도주라고 이야기를 드려왔었던 원전 바이오 이쪽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그쵸 바닥 다지기를 보였다는 점.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어떻게 봤는지 뭐 지금 말씀드린 거랑 같은 이야기인데 자, 내용은 보겠습니다. 미증시 약간의 안정화에 국내 시장은 반등했다.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중국의 수요가 확인됐고 화장품 쪽이 강했다. 시세 연장까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아직 매매는 안 된다. 화장품 쪽의 매매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징점 하이닉스 강세와 반도체종 랜드 쪽의 강세를 보였지만 삼성전자 HBM 납품이 올해부터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는 점. 엔비디아 쪽도 지금 뭐 거의 뭐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빅테크도 빠질 만큼 빠진 점이 부각된 결과다. 그렇죠? 미증시도 더 이상 빠질 부분이 없다는 거죠. 반도체 매매 후보로 올려뒀고요. 주도주 변동 가능성이 있다. 자, 3월 12일 주도 섹터 바이오, 원전, 조선, 로봇, 방산이다. 그리고 주도 후보는 반도체 쪽. 올라왔죠. 이렇게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밑에 보면 미증시의 안정에 대한 내용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기업 CEO들과 만나서 관세 정책을 옹호했다는 내용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더 높일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상세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 대기업 CEO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는지 그 내용도 제가 함께 올려놨으니까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방에서는 여러 가지 뭐 이런 시장 관련된 이야기도 공유를 해드리지만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주도 섹터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따라왔을 때 항상 여유 있는 매매를 추구합니다. 뭐 당장 어디까지만 매수하세요. 지금 당장 매수하세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렇죠? 항상 여기 오전 8시 57분에 매수 구간을 드렸고 그리고 쭉 보면 9시 37분 지금도 괜찮다. 매수 구간을 이야기 드리고 있죠. 뭐 지금 당장 하세요. 뭐 지금 안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급한 매매는 하지 않는다는 점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냐? 실제 내용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이에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2월 달에 그렇죠? 2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확인하고 싸게 샀나요? 여기 샀어요? 여기 샀어요? 아니요. 이건 예상이죠. 하지만 이건 확인입니다. 고가 돌파를 해버렸죠. 고가 돌파하면 뭐가 필요해요? 거래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래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지금 15%대 수익 구간. 미증시가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데도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는 점. 자, 그리고 알테오젠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알테오젠도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확인, 매수.
그리고 지금 10%대 수익 구간, 그리고 24년도에도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30%대, 18%, 14%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유리기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부터 지속돼 왔었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을 때, 그렇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뭐 태성이나 그런 종목군이에요. 밑에 내용 보시면 어때요? 50%씩 이렇게 수익이 떨어지죠. 근데 어때요? 신고가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 구간이 이루어진다는 점. 물론 제가 판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시세를 다 먹을 수 없죠. 하지만 확인하는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체크하는지 알고 있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그 수익이 적지 않죠. 자, 그러면 시장이 반등 구간에 있었던 1월 달이나 2월 초 정도까지 한화오션입니다. 요즘에 조선주를 빼놓고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근데 이것조차도 확인하고 했다. 어떤 부분을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하나오션의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신고가 구간을 만들었고 1월 달, 그쵸? 준비 기간 한 달, 시세 기간 한 달입니다. 대략 한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57%의 수익 구간, 이런 내용들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매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에 종목 장세가 나왔고, 뭐 비교적 어려운 장세가 2월 한 말부터 뭐 한 3월 초반 중반 요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데, 이제는 바닥 구간에 왔습니다. 반도체도 지금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자, 그럼 최소한의 시장 안정화가 될 거고요. 가장 가격을 많이 지켜왔었던 반도체 알테오젠과 함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오션을 제가 다시 보여드리는데,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서 57%씩 이렇게 수익이 나는 부분. 자, 이런 것처럼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3월달 4월 초까지 해서 수익 구간을 크게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